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서입니다. 우리 증시가 장중에 1900선을 좀 지지받는 듯 하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20포인트 넘게 장중에 밀리는 모습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85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오르면서 현재는 51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개인과 기관이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이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점을 분석을 좀 해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꽤 많은 수량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100만 계약 가까이를, 100계약 가까이를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상을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이끌고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5원 50전 오르면서, 현재는 1116원 90전에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운수장비 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운수장비 업종으로 해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알아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선물시장에서 꽤 많은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숫자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만 개 가까이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종합주가지수가 7주 연속 상승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부담과 외국인에서 시작된 어떤 수급 불안 등이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낙폭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현재 선물시장에서 11,000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전체적인 신규 매도 포지션의 규모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할 만큼 전체 어떤 수급 불안에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기관 투자를 중심으로 선물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소 좀 회복시키기에는 버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짙어진 모습이고 지난주까지 어떤 주식시장 다시 말해서 또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과도한 쏠림의 부작용이 이번 주 있지 않겠냐는 어떤 불안감이 주초부터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심리는 다소 좀 침체된 가운데 전개되는 것이 오늘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수급 상황 양호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정반대 양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매우 약화가 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아예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불안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게 단기간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적으로 추세 전환을 논의해야 될 단계가 온 것인지 그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도 채권 선물 및 현물에 대한 어떤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을 현재 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 과정에서 지수 관련주를 대상으로 한 어떤 바스켓 매도가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불안감 그리고 외국인의 포지션이 단기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원인은 지난 주말부터 시장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불확실한 면 등이 시장에서 다소 좀 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잠정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고민할 것은 오늘 환율이 약 5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오늘 밤 진행될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와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간 어떤 외국인 포지션이 결정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강세죠. 지수 자체도 1.4% 오르면서 51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513, 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코스닥 시장 이제 관심을 둬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코스닥은 여전히 어떤 시장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어떤 종목들의 어떤 집단 정도로서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지난 금요일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연 이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올 상반기부터 어떤 대형주에 집중되었었던 자금이 개별주로서 분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은 있지만 전체 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펀더멘털 업황이나
어떤 기업 이익 측면에 있어서 논리는 다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성만이 시장에서는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추세적인 입장에서의 코스닥을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 어떤 시중 자금의 집중 현상에 의해서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또 부작용이 시장에서 주가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쪽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우리 증시 향방을 알아보려면은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게 바로 환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 전망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수급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급과 환율은 철저히 달러의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주후반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 주 만약에 달러가 반등세를 보이는 어떤 강세 기조를 보이게 된다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가 커짐으로써 환율은 반등하고 외국인은 매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 친화적인 변화로 맡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주도 달러와의 향방과 이에 연계된 우리 시장의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 이야기까지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낙폭이 좀 큰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자동차라든지 일부 조선 업종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들 업종으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를 대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시장의 추가적인 조정을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으로 가야 될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단기에 그친다라면 오히려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가 재개됐을 때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은 외국인의 관심, 어떤 매수 집중도가 높은 종목들로 다시금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조선과 해운, 항공과 기계 업종 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 내일 이후에도 외국인이 현선물 내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매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전체적인 지수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를 나타내게 된다면 다소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음식료, 유통, 통신, 게임 업종 등을 선별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들 중에서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전기전자 업종, 일명 유틸리티 업종 쪽도 좀 오늘 대밀리고 있는데요.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도 분명 있었거든요. 이들 업종 쪽으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IT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업황 자체가 그동안 좋았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고들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최근 수익률로는 전혀 시장에서는 각광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고 IT 업종이 거둬들일 예상 이익이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런 이익 모멘텀 약화가 단기인 이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당분간은 저퍼 종목들에 대한 관심보다 조선이나 기계, 중공업주 등과 같은 고퍼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향후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단은 실적이 좀 뒷받침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 그 안에서의 뛰어난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는 그런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살펴보니까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표 자체에서 악재를 찾기는 좀 쉽지 않았고요. 오히려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오늘 현황을 또 살펴보면 미국 시장 일과는 또 별개로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오늘 우리 시장하고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죠. 경제지표 말씀하신 대로 호전되게 나왔고요. 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많이 내린 종목 같은 경우 BOA 같은 경우가 주간 한 9% 내렸죠. 악재 노출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지만 그 이외에는 그다지 기업 실적이나 다른 지표 쪽에서 문제가 있지가 않은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장 악재보다는 금융주 약세가 미국 시장 오히려 강세 흐름을 막은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실적 발표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한 실적을 나타났기 때문에 구글의 실적 호전 영향도 반감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락세하고는 연관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10,000계약 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부담이 주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단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별한 악재를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여타 아시아 증시를 돌아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도 동남아 증시도 큰 변함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시장만의 좀 내부적인 수급에 의해서 악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 수급 요인이 투기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급이 현재 불안한데 그 현상에 대해서 단기적이다라고 명칭도 아예 단기 수급 불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내려간 거에 대한 이 보상으로 살짝 오를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좀 시장에 참여해보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선물옵션 만기 이전에도 1860까지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린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1860에서 한 1910포인트까지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단기 이평선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파생상품 쪽에서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서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뭐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분명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야기도 제가 조금 전에 해드리기도 했는데 지난주와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9월 이후 상승의 주 매수세였는데 지금 외국인이 좀 최근에 매수세가 좀 약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기금도 중요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9월 이후부터 그 금액들을 살펴보면 지난 주말까지 외국인이 7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연기금도 적지 않습니다. 1조 3천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거의 요새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조 원씩을 꼭 매수해야 되는 그런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 주체로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면은 더 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죠.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 연기금이 어느 종목, 어느 업종을 사느냐 이것을 또 보면서 좀 따라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매수 업종을 본다면은 금융업종하고 IT, 또 기계, 유통업종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상승률이 어땠나 이렇게 지켜봤을 때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9월 이후에 이 한 달하고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무려 28% 업종 상승률 자체가 28%를 기록하는 그런 좀 중소형주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연기금의 주 매수 종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흔히 듣던 그런 종목들이죠. 하이닉스나 삼성물산이나 GS건설이나 LG화학, 우리금융같이 특별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우량주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런 대형주의 경우는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성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못지 않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큰 종목이 9월에 55,000원대에서 69,000원까지 거의 25%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서 10월 들어서 연기금이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 회복을 완전히 또 한 그런 대표적인 움직임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향후에도 이 연기금 매수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또 본다면은 이러한 수급에서의 지속성 외에도 해당 종목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고요. 또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결국 쉽게 살 수 있고 좀 많이 살 수도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린 거죠. 지수가 상승을 해도 결국 이제 제한적인 숫자의 종목이 움직이는 구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주 쪽으로 잘 모르거나 접근이 좀 쉽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연기금 매수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본다면 이제 오늘 그 연기금하고 비슷한 성격의 이제 지자체가 있는데요. 이런 지자체에서 오늘 뭐 펀드 환매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매도 금액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처럼 좀 시장 참여자에게 좀 안심을 줘야 되는 그런 지자체 같은 쪽에서 매도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또 투자 심리에 불안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연기금 쪽 상황도 저희가 잘 지켜보고 매수라는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실적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구글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에 대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국내 포털 업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각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어떤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실적을 보면은 아마 외국인 매도세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본다면 오늘 밤에 애플이 있고요. 목요일에 캐터필라하고 UPS, 아멕스 실적이 의미가 있는 한마디로 뭐 거의 지표성의 기업 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씀드린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시장 흐름에 아주 큰 역할을 할 텐데요. 2005년 이후에 기업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항상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간다 이거죠. 하지만 실적 발표 이전에 어제까지도 워낙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안 요인이다 이거죠. 좋아도 또 정점을 치는 게 아닌가 하고 안 좋을 경우에는 뭐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선물이 저렇게 많이 매도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좀 넌센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전에 워낙에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애플이 부담이다 이 말씀 간단히 드리겠고요. 내일이나 오늘이나 투자은행 쪽에서 투자 부문의 실적, 은행주들에서 있어서 세부 부문을 봤을 때 투자 부문의 실적이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향후 유동성 공급이 될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성격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는 실적 말고도 경제 지표도 중요합니다. 일정이 좀 빡빡한데요. 오늘 밤을 놓고 본다면 산업생산부터 시작해서 주택시장 지수까지 나오고요. 내일까지 이어져서 건축 허가나 주택 착공 건수 같은 주택 지표가 또 이어지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 실업률 아주 중요하죠. 목요일에는 경기 선행 지수가 또 나오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요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GDP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경제 지표 일정이 기업 실적만큼이나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하고 지표가 동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잡기가 약간 그렇게 쉽지 않은 까다로운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도 잘 살펴봐야 된다. 재차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도하는 그 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0,000계약 넘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무너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단기적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수급은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 쪽은 대체적으로 관망 내지는 매도 쪽으로 지금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대규모 순매도가 그렇게 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세가 줄기차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로 차익 쪽에서 2,200억의 순매도세가 나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는 순매수세가 900억 정도로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00억의 그 프로그램 순매도가 지금 유입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종합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투신 쪽에 적극적인 매도세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합지수의 1,900선 안착 실패 그다음에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도 어차피 그 실적 때문에 조금 관망세 내지는 혼조세가 연출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소폭 조정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이 선물 쪽에 12,000계약의 순매도세는 다분히 그동안 순매수한 현물 쪽에 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 해지하는 개념의 순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은 22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20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1,18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68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 61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지금 운수장비 쪽에서 다 받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모비스까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 자동차 업종 관련주들이 상당한 부진을 겪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환율 쪽의 불안감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에 대해서는 환율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실현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좀 재편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부분은 대체적으로 매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 외국인들의 그 매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그 전기전자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쪽을 핵심적으로 지금 대량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그동안 많이 빠졌었죠. LG화학도 지금 대량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신한지주와 STX엔진도 마찬가지로 그 대량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LG전자와 신한지주 그리고 STX엔진 같은 경우는 오늘 장세 20포인트가 빠지는 장세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의 움직임,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패턴이 좀 바뀌는 종목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하이닉스도 매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현대차와 LG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 등으로 순매도수가 굉장히 좀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로 해가지고는 이제 대한생명이라든가 LGU 플러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등으로도 지금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실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울러 기관들의 움직임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LG전자와 그리고 이 삼성전자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액상으로는 LG 그리고 한진중공업과 호남석유 등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이 핵심 종목들의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쪽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순매도세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과 현대차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제철 등으로 순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동시 순매수,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종목 보게 되면은 LG전자가 오늘 강세의 모습에다가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280억 이상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80억 이상의 순매수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도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한진중공 그리고 신한지주와 호남석유 등으로도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요, 상당히 상승폭은 지수 대비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 실현 물량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한 차례 좀 꺾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 분위기 자체는 추세적으로 이 큰 추세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번 추세가 꺾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조금 비중을 좀 축소를 했다가 재차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틀에 있어서는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추세는 좀 깨졌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자르고 다음 기회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 새로 추가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 한 두 종목 정도를 제외를 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삼성화재가 상당히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없어지는 모양새인데요. 거기다가 추세까지 이탈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삼성화재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그동안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모멘텀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무너뜨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현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현재로서는 좀 버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서는 이제 한국전력을 조금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제외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종목은 KP케미칼과 한진해운, 그리고 STX엔진과 S1, 이런 쪽, 한진중공업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쪽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이 이제 신규로 편입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 하단 부위를 좀 어느 정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쪽, 이쪽을 갖다가 건설주 쪽의 핵심 종목으로 해서 신규 편입을 좀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포트폴리오는 6종목에 삼성 엔지니어링, KP케미칼, 한진해운, 그리고 STX엔진과 S1, 한진중공업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종목,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LG화학 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9월달 고점 대비로 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 이 조정 부분은 3분기 실적과 연계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일맥이 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 전에 봤던 저번 주 수요일 정도에 봤던 우리 저점이 있죠. 30만 원 정도를 찍고 다시 이제 3일 정도 강세의 모습을 좀 시현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에서는 이제 60일평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4분기 모멘텀이, 실적 모멘텀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거든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동시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일 정도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3분기 쪽의 실적 둔화는 일단은 예상치, 3분기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7,900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분기 대비로 해서 3%대 감소되는 수치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 전기전자 관련한 이제 편광판, 이 소재 쪽의 단가 인하가 이제 영향을 미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쪽에 이제 폴리에틸렌 가격이 하락이 이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르노와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성장성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볼 텐데요. 일단은 눌림목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 나오고 있고요. 32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정도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 원 정도 수준에 오면은 1차 매도가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31만 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말씀 들었습니다. 최일종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이번에는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급등주는 메디톡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보톨리눔 주사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이러한 보톡스로 알려진 이 주름 제거하는 것을 개발하면서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하고요. 최근에는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박스권 고점을 전부 돌파하면서 역사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향후에도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양호한 그 원가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외형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오늘 32,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차익 매물에 눌리면서 현재 31,500원까지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5일선 위치가 31,000원 부근에 있다는 점에서 5일선을 지지받는 흐름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31,0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직전 고점이기도 하죠. 이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에서 눌러주는 자리 확인을 하시고요. 31,000원의 지지가 될 때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본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손절 라인 31,000원 정도 지키면서 31,550원 전후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룡수전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차이나킹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수익률이 거의 35% 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동소문지점의 신종익과장, HMBS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879를 가리키고 있고요. 앞에서는 단기적인 수급 불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 대응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과거 선물, 외국인의 선물 공격적인 만기약 이상의 매도 시에 그 후를 보면 다행히 반발 매수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한 10차례 있었으면 한 8차례는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 거래소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만큼의 수급 상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자리에서 숨고르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30선까지는 한 번 정도 눌림목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과 지금 투신권이 환매가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4일 연속 코스닥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네. 4분기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코스닥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코스닥 작은 종목군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밸류가 높은 것보다는 코스닥에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우량한 종목군들의 순환매 흐름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 쪽으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이번엔 김도영 팀장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 쪽으로의 코스닥 쪽으로 조금 관심을 매기를 한번 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무슨 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코스피 시장의 과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이 옵션 만기 이후에 좀 수급 변화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에서의 외국인들의 1조 4천억 규모의 매도 출회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숨고르기 양상으로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더 좋지 않을까 파악이 되고요. 현재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중반기 이후에 변화되는 수급 변화까지 포인트를 잡으시되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20선 지지하고 있는 심리선에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서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저가 중소형주 중에 실적 모멘텀이 붙어있는 종목들로의 매수 진입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코스닥 종목을 골라봤어요. 동국산업 매수 의견을 여쭈신 건 아니고요. 지금 5,450원에 매수하셨고 25%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풍력주인 동국 SNC가 지난주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여기에 덩달아서 동국산업 역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큰 흐름으로 보신다면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동국산업에 대한 부분은 동국 SNC에 대한 성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동국 SNC에 대한 해상 풍력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에 대한 부분에 올해 중국 쪽
부분의 모멘텀을 본다면 실질적인 해상폭력 부분이 이번 12차 5개년 계획의 1순위에 대한 에너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동국 SNC 요새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 동국산업에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 흐름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동국산업에 대한 부분, 동국 SNC와 같이 흐름을 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탄력적이면서 이쪽에 바람이 좀 불 것 같으니까 큰 흐름 안에서는 지금 6,000원에 대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흐름 안에서 크게 22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패턴에 의해서 꾸준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출발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이 좀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쭉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종금증권 매수하신 분이 계시는데 12,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증권업종이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증권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증권주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되 매수 시점의 적소 타임은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 네. 갖고 있습니다. 다른 다수의 의견보다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튀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증권주 부분은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는 측면이겠죠. 그 부분이고 동양종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회사의 로고를 보면 오리온의 꼭 그 초코파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차트로 보면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차트로 바로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등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가 올라가면서부터 이쪽 부분에서 상승을 실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 발생했습니다. 상승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소폭이나마 그렇게 급락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5일선과의 이격 부분이 좀 남아져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도 여전히 수급과 이평선 부분에서의 매매 기법상에서도 살아있다라는 측면, 지금 현재 1,250원 부분 그리고 11,150원 부분에도 살아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시점 부분을 바라본다면 공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까지 많이 상승을 해서 비중을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이탈하는 시장이 조금 불안한 수급 심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11,600원 부분에서 현재 비중의 절반 정도인 25%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 놓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재차 하락했을 경우에 11,000원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조금 더 랠리 즐기기를 함께 하면은 수익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때문에 거래대금도 늘어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증권주들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뭐 한 달 기준에 제가 매매를 진행했을 때 수익률을 뭐 20% 30% 내면 좋겠죠. 하지만 네.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속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현재 과열 국면일 수 있다. 그리고 또다시 뭐 1800포인트, 1900포인트, 2000포인트 가면 환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는 측면인 거죠.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펀드 환매는 여전히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채권 시장이 현재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네.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종익 과장과 함께 LG 하우시스 저희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LG 하우시스에 대한 대화를 한번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있네요. 네, 흐름 상태가 상당히 이제 낙폭 과대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가가 거래소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아웃퍼폼 못했던 종목군들의 좀 올라옴이 좀 보여지기 시작했던 최근 상황이었는데요. LG하우시스 건축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일단 창호 부분이 이익 부분이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이었고요. 인테리어 부분하고 친환경 고기능 소재 이런 부분에서는 판매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좀 일어났던 회사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하우시스 좀
긴 그림 놓고 해서 보시면 중국 쪽 법인에 대한 내수 시장이 좀 커 보이는데요. 중국 법인이 PVC 창호하고 고광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중국 시장 쪽에서도 상당 큰 폭의 중국 법인이 큰 폭의 이익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 굉장히 건설 경기에 맞물려서 긴 오랜 행보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단가 지금 99,000원 10만 원대 약간 밑에서 사신 것 같은데 10%밖에 비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를 좀 길게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중국 법인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길게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오랫동안 박스권을 지금 한 4, 5개월권 박스권을 행보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1차적으로 나왔다가 오늘 좀 약간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소폭씩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상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크게 전에 박스권 하단이었던 96,000원 수준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 11만 5천원하고 2차 목표가 12만 5천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좀 더 수익권을 좀 넓히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은 96,000원 수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시고요. 좀 1차 목표가 11만 5천원, 좀 탄력성이 강화되고 수급이 강화된다면 12만 5천원까지도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중도 더 한번 늘려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0만 원대가 다시 이탈하시면 좀 비중을 추가적으로 30%까지는 확대해도 좀 긴 시각에서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손절세는 9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11만 5천원, 12만 5천원 각각 목표가를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LG 하우시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나우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여쭙는 분이 계십니다. 나우콤 매수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8598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우콤 아무래도 지난 목요일날 만기날, 옵션 만기일날 시장에서 조금 두각이 됐었죠. 무슨 부분이었죠? 바로 인적 분할의 회사 분할 소식이 좀 되면서 11시 반경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지각하지 못하고 하신 분들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는 게 너무 당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시 내용 부분에 대해서 30분 뒤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 쪽에 안착을 하는 듯하였지만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 쪽에 단타 스캘핑 쪽에는 물량이 좀 출회됐다라는 측면이었죠. 하지만 인적 분할 부분의 회사 부분을 바라본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바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두 회사 모두에게 다 긍정적이라는 측면이죠. 3년 전에 보안과 나우콤 아프리카 부분에 같이 인터넷 사업부가 합병을 했다가 다시 분할된다는 측면은 서로 각각 사업군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측면이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긍정적인 부분 발생할 수 있고 주가가 한 번 더 랠리를 더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신 것 같이 제가 항상 김도영 하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220선입니다. 220선에 대해서 분명히 지지를 했던 측면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220선이 왜 그런지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이후에 현재 아무래도 이날 14일 부근에서 그대로 반응이 되면서 분할 소식 부분과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눌렸던 부분이죠. 오늘 재차 코스닥의 상승과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자신의 비중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세워보시는 측면이 좋을 것으로 사례되어지고요. 손절 부분도 이 부분에 내가 기대감만으로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분할 상장이 11월 3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경우에 그 부분에서 거래 정지 기간까지 견딜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6,800원 부분의 손절 라인 잡으시고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우콤에 대해서 6,800원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21선이 왜 중요한 거죠? 네, 아무래도 220선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241선을 좀 많이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1년 거래일수라고 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거래일수 대비해 실제로 장 뛰고 멍 뛰고 뭐 추석이다 설날이다 무슨 부분들을 뛰고 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열리는 일수는 220일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제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20선을 일봉상으로 좀 유리하게 좀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21선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2구 산업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0원에 매수하셨고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2구 산업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2구 산업 살펴보죠. 네, 2,520원이면 살짝 걸려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내 2위 업체 동가공 업체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15일날 금요일날 보면 좀
좋은 내용이 떴는데요. 반도체 리드 프레임에 대한 동학금 핵심 제조 기술에 관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이제 채택이 되는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107억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동 가공 부분에서는 국내 2위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요. 지금 요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 동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판매가가 인상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펀더멘탈 상이라든가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국가 정책 산업, 특히 소재 관련된 정책 지원금을 받게 되면 향후 2년간 안에는 굉장한 급등세를 보입니다. 이건 과거 추려보시면 아시는데, 이 선정된 기업들로만 압축해놓고 이 종목을 어느 시점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개발 수준이 걸리는데, 그걸 잘 뒤져보시면 그 안에 대박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힌트를 드리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돈가격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돈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단기 급등을 좀 관심권에 뒀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흘러나오면서 좀 단계 상승 후에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양상인데, 크게 지금 현재로서 2,2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보유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는 아직까지도 큰 흐름의 기관 매수와 실적에 대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2,800원 수준에서 3,000원 앞에 여기 4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3,000원 근저리에서 좀 매도권 영역으로 보시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이 나중에 큰 대세 흐름이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이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향후 주가의 흐름이 패턴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11만 9천 원에 4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단기간에 좀 현대제철 많이 하락해서 걱정이 많다고 하시네요. 네네. 앞에서 했던 종목 투자자분들랑 비슷한데요. 비중이 좀 오늘 많은 것 같습니다. 비중 부분은 현대제철 바로 이럴 수 있죠.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최고인 회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가시적인 부분에 있는 모멘텀의 자회사가 바로 현대제철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수급을 할 수 있죠. 모비스에서 부품을 받고 현대제철의 샤시를 받고 그리고 자동차의 완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현대제철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기초 체력과 실적 모멘텀 모두 다 좋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급락했던 부분은 바로 포스코를 비롯하여서 철강 산업 자체의 3분기 실적 악화설 부분이 바로 되었고,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쯤에는 다시 턴 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서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같이 일봉상에서 보시는 바같이 60선을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조금 이격이 어느 정도밖에 없다라는 측면이지만 그동안에도 단기 낙폭 부분에서도 항상 이격을 좀 유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현대제철 주가는 모멘텀이 실려 있다는 측면, 주봉에서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60주선에서도 이격이 넉넉하다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확대를 했을 때 측면에서의 20선을 이탈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격이 넉넉히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신다면 비중은 좀 높지만 조금 즐기시면서 하실 수 있다면 장기 투자 부분에 분명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익 과장의 관심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순환매에 따른 수혜 종목을 좀 하나 들고 왔는데요. CG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녹스라는 종목인데요. 국내 PCB, 플래시브 PCB, FPCB라고 하는데 소재 부분에 국내 마켓쇼 1위 업체인데 국내 반도체 특수 소재의 유일한 생산회사입니다. 거기에 휴대폰이라든가 어떤 IT에 대한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로 FPCB의 시장 호황 여러 가지에 맞물려서 굉장히 빠른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3분기에 역시 IT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반도체 소재 부분의 매출이 좀 반도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에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내년까지도 공격적으로 좀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3분기 실적과 향후 성장성이 같이 모여져 있는 모습이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중에 코스닥 업종에 갖고 있는 대표주 중에 가장 1위 업체를 사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PCB의 성장 산업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나올 때는 13,000원 밑에였는데 좀 오는 중에 좀 올랐네요. 네. 지금 현재 매수가는 일단은 13,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코스닥 종목은 좀 빠르기 때문에 매수 진입을 바로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13,000원 밑에였기 때문에 네. 매수가는 13,000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 목표가로는 15,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16,000원의 고점 수준 언저리까지는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손절에는 20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이 내려올 수 있는 12,000원에 대한 부분을 손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김도영 팀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거는 코스닥 시장 속에서도 하반기 부분에 그리고 내년 가치성이 있는 영호통신을 갖고 왔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됐으면 하는 이제 네. 통신업체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네. 영호통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제4세대 이동통신 부분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장비업체 부분을 최대 수혜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부분이죠. 여러분 와이브로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와이파이면은 모두가 좀 광고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장비 업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하반기와 내년 그리고 일본에서의 실적 가시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힘을 같이 함께 실어서 모멘텀을 실으면서 무선 인터넷 시장이 지금 현재 10메가에서 100메가바이트 그리고 330 점점 거대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혜 예상을 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바로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20선에서 지지를 하고 220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220선이 완벽하게 지지를 하면서 돌파하는 측면을 받아들이고 나서 매수하는 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격이 적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 측면이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매수가는 8,400원 부분에 언급을 드렸지만 고가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측면에서 계속 매수를 모아가시는 1, 2차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9,600원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우통신 들어봤습니다. 이녹스와 영우통신 이렇게 각각의 종목 들어봤고요. 두 분 모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신정익 과장은 하나금융지주가 목표가까지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김도영 팀장도 아토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좀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1872를 가리키고 있고요. 낙폭은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여전히 강세장 속에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